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일 3월 13일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100% 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를 내일 3월 13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기각이 확실해 보이는 내일 선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은 3월 14일이 유력하다. 금요일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도 금요일이 있었고 둘 다 11일 만에 또는 1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3월 중순, 3월 중순이면 3월 14일 이때 선고를 하는 것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랬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날 탄핵 선고를 하고 금요일도 탄핵 선고를 하고 이런 전례가 없다. 지난 20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연 이틀 잇따라서 탄핵 선고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뭐 전례가 없다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결정문을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그 초안 만드는데 이제 지금 그 뭐 전력을 쏟고 있을 헌법 연구관들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지 그 뭐 한두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최재 감사원장 탄핵 선고 결정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뭐 검사들 탄핵 선고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에 관여하는 헌법 연구관들은 전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잇따라 선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쭉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있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까 봐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뭐 신청할 사유가 없어서 아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었는데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마은혁 후보자의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은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아무튼 좀 뜸을 들이는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그 사회적 여론의 동향을 좀 더 살피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는 뭐 그런 시간을 벌어볼 요량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선고가 목요일에 있고 금요일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혹은 3월 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말까지 늦춰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요. 3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이재명.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재명이 2심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고 피선거권 10년 동안 박탈되는 그런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인 3월 26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뭐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천막도 치고 광화문 일대에서 그다음에 헌재 앞에서 삭발도 하고 뭐 단식도 하는 의원이 여러 명 있고 완전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가장 높은 강도로 압박하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 운동권식 투쟁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머리 깎는 모습 보니까 아, 저걸 지금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들고 좀은 역겹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3주째 변론이 종결된 지 3주째 선고가 감감무소식인데 국정 안정을 위해서 서둘러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는 필수적이다. 한덕수 총리는요,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를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이때 협상 비준을 총괄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만큼은 아무튼 조속히 이 복귀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 한덕수 총리의 그 변론 종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일주일이나 앞서서 이미 다 끝나 있고 그래서 쟁점도 간단하고 뜸들일 이유도 없는데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이른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볼 것이냐, 200명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놓고 그거를 200명이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어, 이 견지해온 그런 입장들, 그 다음에 국회의 탄핵소추 이것이 근본부터 붕괴되고 와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직무유기다 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언제 발의를 할 것이냐 당 지도부한테 맡기겠다 했지만 사실상 언제든 가능해 보이고 뭐 내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를 해서 내일 뭐 보고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다음 주 초에 에, 바로 투표에 들어가서 가결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됩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이전까지 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만 30건입니다. 10년 동안 30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입니까? 1948년 정부 수립, 그 52년, 22년, 그러면 한 75년 동안 21건이었는데 3년 동안 30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을 거의 탄핵도마다 바꿔 써야 되는 그런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탄핵 발의 중에서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 그러니까 발의된 상태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된 것, 그래서 그 해당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13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잇따라 탄핵 소추가 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 탄핵 발의가 됐습니다.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정족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것은 151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주장인지 아무튼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냥 표결에 붙였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본인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누차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웠습니다. 내란 공범이다. 내란 방조를 했다. 사실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사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의 심기를 거슬린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하라 요구하면서 지금 계속 여러 차례 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도 모두 탄핵 대상으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이 따박따박 탄핵 그렇게 노골적으로 치졸하게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상황인데도 내각을 상대로 이런 위협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직무대리 4명에 대한 연속 탄핵안 발의로 174일 동안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쪽에서 내놓는 탄핵안들은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이 없었고 심지어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이나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지요. 피고인들이 이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사를 탄핵시킨 겁니다.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자 민주당 측은 헌재가 증거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어이없는 요구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탄핵안 4건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안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말이 탄핵소추지 사실상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인 것입니다. 타인을 처벌 징계받도록 하려고 거짓말을 꾸며서 고소 고발을 하면요, 그걸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는 엄한 중벌로 다스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무고 행위이자 사법 방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피해를 엄청나게 끼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30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이야말로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연쇄 탄핵, 줄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